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애솔입니다. 네, 제가 어제 코로나 백신 2차 접종을 마쳤는데 증상이 뭐 아주 심한 건 아닌데요. 약간의 몸살 기운이 계속되고 있어서 어제 오늘 조금 푹 쉬었어요. 원준, 아스플로, 시우테크까지 성과가 기대했던 만큼은 나아주지 않아서 실망스럽기는 한데요. 그래도 냉정하게 생각을 하면 공모주도 그냥 거품이 좀 빠지고 제대로 된 평가를 받기 시작하는 것 같고요. 그래도 50% 정도 수익을 낼 수 있다면 저는 굉장히 좋은 투자처라고 아직도 생각을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생기지 않을 텐데 그래도 공모주라도 청약을 하면 용돈이라도 벌 수 있잖아요. 이제 뭐 따상 이런 건 바라지 않고 기대 수익을 좀 확실하게 낮춰서 접근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에는 2건의 청약이 진행되죠. 지오엘리먼트의 청약 일정이 11월로 밀려서 GI텍과 차백신 연구소만 진행이 되는데요. 오늘 수요 예측 결과를 보니까 큰 고민 없이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오히려 마음이 조금 편하기는 하네요. 네, 먼저 이번 영상에서는 GI텍의 수요 예측 결과부터 살펴보고요. 차바이오텍 빨리 준비해서 금방 다시 돌아올게요. 네, GI텍의 수요 예측 경쟁률은 2068.17대 1을 기록했습니다. 아스플로에 이어서 2000대 1을 넘는 경쟁률 또다시 보여줬네요. 게다가 참여한 기관 수도 무려 1756곳이나 됐습니다. 기관의 러브콜을 한 몸에 받은 거죠. 네, 굳이 이렇게 비교해서 보지 않아도 경쟁률은 매우 높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넘어가서 신청 가격 분포표 보시면 이 표를 봤을 때 GI텍의 공모가 밴드가 어떻게 됐더라? 얼마였더라? 조금 헷갈리더라고요. 공모가 밴드는 11,500원에서 13,100원 사이였어요. 그래서 가격 미제시 포함 밴드 상단 이상을 제시한 비율은 99.94%가 되고요. 제가 노란색으로 음영칠해둔 부분이 상단의 초과한 가격을 써낸 부분인데 이 비율도 무려 88.68%나 됩니다. 특히 15,000원을 초과한 비율도 86.19%나 돼요. 그래서 공모가가 15,000원에 결정이 됐으려나 했는데 14,000원에 확정을 했더라고요. 상단을 6.9% 정도 벗어난 가격인데요. 사실 이런 분포표라면 15,000원으로 확정하고자 하는 곳도 많을 텐데 14,000원에 확정을 해준 것이 조금 고맙기도 하네요. 더 매력적으로 느껴집니다. 자, 그래서 공모 개요에서 바뀐 부분들 확인하시죠. 빨간색으로 써둔 것들이 변경된 사항인데요. 상장 예정 주식수는 공모가가 높아지면서 상장 주선인의 의무 인수분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소량 감소했고요. 공모가는 14,000원에 확정이 됐고요. 그래서 총 공모 금액은 약 378억 원, 예상 시가총액은 약 1,102억 원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또 좋은 게 일반 청약자 배정 물량이 30%로 늘어났어요. 총 81만 주가 되겠습니다. 상장일은 10월 21일로 예정이 돼 있습니다. 체크하시고요. 청약은 미래에셋 증권에서 진행이 됩니다. 자, 넘어가서 의무보유 확약 비율. 신청 수량 기준 25.29%를 기록했더라고요. 주로 1개월, 3개월 확약을 신청했고요. 최근에 40%를 넘는 종목들도 꽤 있었어서 25.29%가 조금 낮다고 느끼실 수도 있는데 높은 편에 속합니다. 2021년 IPO하고 비교해서 보시면요. 대형 IPO들을 제외한 그래프고요. 제가 청록색으로 칠해둔 종목이 YM텍과 원준이거든요. 같은 2차전지 관련주에 속하는데 이 친구들은 수요 예측 때 의무보유 확약 비율이 굉장히 높기는 했어요. 요거에 비하면 GI텍이 다소 낮은 수준이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시면 25.29%보다 높았던 종목들이 거의 손에 꼽거든요. 그래서 괜찮은 결과다, 높은 편에 속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관 유형별로 신청한 내역을 보시면 해외 기관 투자자 중에서 기존의 거래 실적이 존재했던 기관은 단 한 건만 확약을 신청했어요. 그래서 미래에셋증권이 미확약 거래 실적 유해외 기관 투자자에게 특혜를 주거나 더 많이 배정을 한다면 최종 확약 비율이 많이 높아지지 못할 위험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바로 전에 아스플로 때에도 이런 마찬가지 상황이긴 했거든요. 다행히 제 편견을 무너뜨리고 그래도 무난하게 배정을 했더라고요. 이번에도 잘 배정해주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다음 상장 직후에 유통 가능 주식 수는
상장 예정 주식 총수의 30.87% 정도가 되거든요. 공모 주식 수만 상장일에 유통이 가능하고요. 총 243만 주 되겠습니다. 기존 주주의 물량이 없다는 거 장점으로 꼽을 수 있겠죠. 근데 오늘 상장한 CU테크도 기존 주주의 물량은 없었거든요. 그럼에도 상장일에 매수세가 유입이 제대로 안 되면 기존 주주가 있던 간에 없던 간에 매도하려는 세력만 많아지다 보니까 결과가 안 좋더라고요. 물론 기존 주주가 많았다면 시초가 2배조차도 불가능할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수요 예측 경쟁률 매우 높고요. 신청 가격 분포표도 좋습니다. 밴드 상단을 초과한 비율이 88.68%나 됐고요. 그래서 상단을 벗어난 가격에 공모가가 확정되기는 했지만 초과 비율이 6.9%로 아주 높지 않고 분포표에 비해서는 보수적으로 잡아준 편이라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네, 확약 비율 25.29%도 대형 IPO를 제외하면 높은 편에 속했고요. 수요 예측 결과는 그래서 종합적으로 좋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상장일의 유통 가능 물량은 30.87%인데 기존 주주 물량이 없고 금액으로 계산하면 340억 원 정도라서 부담이 없는 수준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고요. 지하이텍이 어떤 종목이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요. 제가 기업 분석 영상 올렸던 부분에서 정리된 부분만 한번 가져왔어요. 자세한 내용은 위에 나오는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2차 전지용 슬롯 타이, 디스플레이용 슬릿 노즐 전문 기업이었고요. 주요 고객사로는 LG에너지솔루션, SK이노베이션, 삼성 디스플레이, 노스볼트 등이 있었죠. 현재 소수 몇 개의 기업이 시장을 과점하고 있는 상태라 지하이텍의 경쟁력이 꽤 높고 또 그 중에서도 선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국내 3대 배터리 회사 중에 2개 회사를 주요 고객사로 두고 있기 때문이죠. 네, 아무튼 게다가 2차 전지뿐 아니라 수소 전지용 슬롯 타이 시장에도 진출을 해서 앞으로 또 기대되는 바가 크다. 2차 전지와 수소를 모두 다루고 있으니 시장이 매우 사랑하는 테마일 수밖에 없는 종목이다 라고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공모가는 적용된 할인율이 낮아서 아쉽기는 했지만 2차 전지 슬롯 타이 업체 중에 첫 상장이고 국내 선도적인 위치를 지키고 있다는 거, 그리고 수소용 슬롯 타이까지 진출했다는 부분에 점수를 더 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기관도 2차 전지와 수소 전지 시장 확대에 따른 향후의 성장 가능성을 조금 높게 쳐준 것 같아요. 이렇게 평가를 했다는 설명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따상까지는 아니더라도 충분히 수익은 낼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열심히 공모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배정 물량과 청약 한도도 바뀌었으니까 마지막으로 체크하고 가세요. 배정 물량 총 81만 주, 그래서 균등 물량은 40만 5천 주가 되겠고요. 아스플로의 미래에셋 청약 건수가 53만 건을 넘었었거든요. 지하이텍은 다음 주에 차백신 연구소와 붙게 됐는데 수요 예측 결과나 기업 내용으로 보나 지하이텍이 압승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하이텍 쪽으로 청약 건수가 몰린다면 아무래도 추첨의 영역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균등은요. 참고하시고요. 청약 한도는 온라인으로 청약하면 8,000주까지 청약이 가능하네요. 증거금으로 계산하면 5억 6천만 원입니다. 비대면 계좌에 한해서 청약 당일, 개설 후에 바로 청약이 가능하시고요. 최소 청약 수량은 10주, 증거금 7만 원이 필요하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네요. 균등만 참여해서는 재미 보기가 어려울 수 있는 종목입니다. 주당 가격이 14,000원 밖에 안 되니까요. 네, 분명히 확인을 하시고요. 이따가 차바이오텍 결과 들고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